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서 질문 나온 것만 해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편이고요. 4쪽에 8번이래요. 책 없는 사람은 앞에 문제 보시면 돼요. 자, 8번이고 새 아파트가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중간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믿으시면 되는 거고, 그림을 좌표 평면에 놓을게요. 나는 B 아파트를 원점에 놓을게요. 그러면 A 아파트는 마이너스 4인 위치에 A 아파트가 놓여 있겠고요. 그 다음에 C 아파트는 1,1의 위치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정류장과 B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냐라고 했는데, 정류장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 A, B의 서쪽으로 떨어진 위치고 C는 B의 1, 위치인데 정류장과 B 사이의 거리. 정류장 어디 있는데? A, B, C의 같은 거리. A, B, C의 같은 거리에 정류장이 있대. 이게 외심 찾기이거든요. 외심을 찾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외심.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건데, 꼭지점까지가 외심이죠. 외심은 원의 방정식에서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하거나 원방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에 나오거나 기말고사 때 시험에 나오거나 한 번 나와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심을 내가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빠르게 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해볼게요. A 빼기 차이 제곱, 그 다음에 B 차이 제곱,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이걸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죠. 푸는데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다 사라져.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몇 A, 몇 B만 잘 빨리 캐치하시면 됩니다. 8A, 16,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풀고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풀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얘도 구해보면 0이니까 2B는 6이라서 B는 3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2,3이다 이런 걸 알게 돼요. 마이너스 2,3에 정류장이 있으면 모두 같은 거리예요. 아파트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심 찾기예요. 이거 자체를 기억하세요. 외심 찾는 방법을. 외심 찾을 때 A제곱, B제곱은 다 날라가요. 무조건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몇 A 몇 B, 몇 A 몇 B 상수 요거만 신경 써서 풀면 된다. 나중까지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원방 나올 때 또 나오거든요. 그때 뭐 이야기 해볼게요. 그때 또 얘기하면서 이야기할게요. 그 아파트 문제였어 이거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5쪽에 몇 번이라고 그랬죠? 5쪽에 11번. 자, 5쪽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테스트 문제 난이도는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어렵다? 는 없어요? 안 풀어봐서 모른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적당해요? 너무 쉬워요? 아니, 너무 쉬운가 싶었고 오늘 살짝 난이도를 올렸거든. 그랬더니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모르겠어요. 오늘 거랑 조절해서 가능하면 수요일 거에 맞춰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 또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A, B 세 점이 있고요. 꼭지점이 있는데요. BC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AP제곱과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되겠어요. 자, 삼각형이 정확히 그려도 되고 정확히 굳이 안 그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BC. 근데 BC 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라고 했고 AP의 제곱하고 BP의 제곱의 최소값. 요 AP, BP 이거인 거네. 제곱의 최소값. 이거 파푸스 정리 이용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다. 또 아까 찾아놓고 넘겨버렸네. 짜잔. 괜히 돌아가지 말고 잠시만요.
이거 그림을 정확히 한번 그려보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이게 BC가 무슨 축이에요? Y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게 나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평면적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할게요. A가 4,2예요. 4,2 여기 A고요. B는 0,3이라고 했고 여기가 B 0,3이라고 했고 0,-1이라고 했어요. C 그래서 요 삼각형인데 여기 위를 움직이는 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의 좌표는 0,A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퍼포스 정리를 이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P제곱, BP제곱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AP제곱은 그냥 차이제곱이잖아요. X차이제곱, Y차이제곱 이렇게 AP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BP제곱은 요거는 뭐밖에 없어요? Y차이밖에 없죠. Y가 3차이 나는 거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해서 2차 함수 문제예요.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그래서 마이너스 10A, 상수는 16, 그리고 4, 그리고 9 해서 2A제곱 빼기 10A 플러스 29다. 이렇게 식이 됐어요. 2차 함수니까 꼭지점 찾고 최소값 찾으면 되죠. 두 분의 합이 얼마다? 5다. 5의 절반은 2분의 5다. 그래서 2분의 5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최소값이 구해지겠죠. 약분하면 2분의 25, 2분의 50, 2분의 58 이게 2분의 25죠. 마이너스 그래서 빼면 25에다가 33인가? 33 이렇게 2분의 33으로 나오고 끝. 이거 그냥 2차 함수 최대 문제니까 계산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됐죠? 저거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게 편하네요. 저거는 그냥 아까처럼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렸더니 요런 모양이면 파푸스 정리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길래 확인 한번 했어요. 자,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내분을 배우도록 할 건데 내분은 외워져 있어야 되고 내분점은 1번 유형을 했나? 안 했나? 해볼게요. 1번부터 바로 문제 갑니다. 좌표를 먼저 쓰라고 했어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6 좌표 쓰고 그 밑에 비율을 쓰라고 했어요. 2대1 내분점 B P를 구해보세요. P를 구하다 그러면 2 더하기 1 하고 공식 외웠냐는 거죠. 더한 다음에 칼을 이렇게 휘두르라고 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2 곱하기 6 그러니까 y는 y끼리 x는 x끼리 1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P의 좌표가 0,3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 B를 2대3으로 2대3으로 그 다음에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5분의 2도 여기다 곱해서 마이너스 4, 3도 여기다 곱해서 12, 2 여기다 곱해서 12, 3 여기다 곱해서 마이너스 9 그랬더니 Q의 좌표는 5분의 8, 그 다음에 5분의 3 이렇게 나오죠. PQ의 중점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자는 거예요. 평균 M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라고는 안 했지만 5분의 8과 0의 중간은 5분의 4고요. 5분의 3과 3은 5분의 18이니까 5분의 9 이렇게 절반 하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는 거. 그죠? 내분점 이렇게 찾고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1일 테스트에도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앞에가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1일 테스트에 이게 나와 있을 건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자를. 자, 해볼게요. 1-3번. A는 1,4고 B에 문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도 비율에도 문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내분점을 그냥 이름은 없지만 P라고 할게요. P가 결과적으로 2,-1이 돼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B 더하기 1, B 더하기 1. 분모는 합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A, B1, 1-11, B, 4B, 얘가 얘,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B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A 더하기 B는 2B 플러스 2고 넘기면 A 빼기 B는 2다. 식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거 이것도 얘한테 곱하면 되죠. 그래서 4B 빼기 11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넘기면 5B 넘기면 10. 아, 다행이다. 그죠? 간단한 게 하나 나왔어요. B가 2였어. B가 2면 A는 4죠. 그랬어요. A, B를 이제 B 대 3으로 내분한 점을 또 구하래. 아휴, 사람 귀찮게 하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1을 B 대 3? B 대 3?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 그러니까 Q라고 할게요. 그냥 5분의 2, 4, 8.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니까. 그 다음 2, 4, 8, 3, 1은 3.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5분의 11, 마이너스 2인가? 5분의 10. 이렇게 찾는 거를 연습하는 거다. 하겠어요? 문자로 돼 있어도 하셔야 돼요. 막 니네 싫어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죠.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나오면서 막 분수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분점을 다 계산해보고 깔끔하게 자연수 정수로만 떨어지게끔 내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냥 자기 성향이야.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니다. 내 할 바 아니다. 나는 내가 내기 아무렇게나 편하게 내고 니네가 분수 써라. 이렇게 선생님들 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성향에 따라. 아무튼 그런 걸 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이거 똑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해볼게요.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선분의 내분점이에요. A는 2,5고요. B는 7, 마이너스 2.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약간 지겨울 수도 있어요. 자, 봐봐. 문자로 비율이 나왔어요. T 대 1-T로 나왔을 때 이 점이 일사분면에 있게 하려면 이라고 했어요. 일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내분점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볼게요. 얘랑 더하면 1이에요. 그나마 좋죠. 자, 이렇게 곱하면 7t, 이렇게 곱하면 2-2t,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t, 이렇게 곱하면 5-5t예요. 별게 없어요. 분모는 1로 고정이니까 분자가 양수면 돼요. 5t 플러스 2가 양수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양수면 돼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t는 6분의 5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t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봐봐. 실수 t의 범위긴 하지만 t 자체는 비율에 쓰려면 비율의 음수 비율을 쓰는 적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t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쓰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사이가 답인 것처럼 나왔지만 t는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0보다는 크면서 6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t가. 그리고 세세한 조건으로 t가 1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t가 1을 넘어가면 얘가 또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t는 뭐 정확하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서 해야 돼요. 근데 6분의 5가 여기에 어딘가 1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서 겹치는 부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얘도 양수여야 하고 얘도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같이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비율에는 음수가 쓰일 수 없다. 요거까지 챙기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있던데. 이거 해보세요. 이거 2-1번. 똑같은 게 이를 테스트에 있어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1번 해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아까랑 동일하죠, 그쵸? 이거는 동일해요. t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로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내분점 분모는 합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6t 마이너스 3t 4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t 그러면 3t 마이너스 6도 양수 2사분면인가요? 2사분면이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그래서 됐나요? 2분의 1이 아니라 2분. 나 그냥 틀렸네. 2예요. 여기가 2보다 작다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네. 다 맞았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2네요. 3분의 2. 왜 2분의 2가 했을까? 2였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 군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몇 사분면 위에 있을 때 알죠? 좌표? 참고로 이들 테스트는 4사분면 위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x 양수, y 음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다음.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연장선 위의 점. 이것도 이들 테스트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근데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내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외분점도 가르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왜 외분점을 가르쳤냐 이거를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A는 0,1이고 B는 7,5인데요. AB 연장선 위에 C가 있는데 AB의 길이의 2배는 BC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C의 좌표 좀 구해볼래? 라고 하면 이거를 비율로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율로 고치세요. 자, 어렵잖아요. 자, AB 대 BC가 몇 대 몇일까요? 이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항상 같아 라고 배웠죠. BC 옆에는 1이 곱해져 있고 AB 옆에는 2가 곱해져 있네요. 이렇게 비율로 고치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AB가 1일 때 BC가 2가 되게 하는 C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A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B에서 C가 길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의 2배. 그러면 같은 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근데 C에서 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하나, 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운이 좋으면 맞고, 그러니까 하나 이쪽만 생각했는데 한 번에 C의 X좌표가 양수였어. 그럼 맞는 건데 가끔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돼. C1이 이쪽일 수 있고 이쪽일 수 있어. C가 두 개가 다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해석할 때 사실은 A, B랑 여기가 1대2다 보니까 A와 C를 1대2 내분하는 점이 B야 라고 풀어야 돼. 맞잖아. 그럼 이렇게 풀게 된다. 봐봐. 0,1이고 C1이 지금 모르는 애잖아요. C1이 모르는 애고 여기가 1대2가 되는 지점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이거 곱하고 2형은 0, 1B는 B, 2는 2가 B가 되는 거예요. B가 7,5였어. 그러니까 3분의 A가 7이 되려면 A가 21이 되면 되고 B가 어떻게 되면 돼? 15에서 2 빼니까 13이 되면 돼. 21,13이야. 다행히도 얘가 양수니까 이거 자체가 답이에요. 운이 좋게 한 방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심은 달라요. 외심은. 봐봐. 그림이 이렇게 완성됐어. 내가 A, B 성분 입장에서 C1은 몇 대 몇 외분점이게요. 이렇게 읽을 줄 알면 좋거든. 몇 칸 간 다음에 몇 칸 돌아온 거예요? 3칸 갔다가 2칸 돌아온 거죠. 3대2 외분점이에요. 자, 봐봐. A가 0,1이고 B가 뭐라고? 7,5였는데 3대2 외분점이 C1이에요. 나 외분점으로 구해볼게요. 외분점은 얘와 얘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예요. 아까는 더했지만 외분점은 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21,13이에요. 이후에 방정식을 또 풀지 않아도,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수로만 계산한 걸로 끝,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근데 외분점을 알면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얘가 얘 내분점인 걸 알아서 내분점을 구했는데 얘랑 비교하다 보니까 또 방정식을 또 풀어야 돼. 이게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니까 뭐 별로 시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조금만 복잡하게 나오면 이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외분점을 이용하면. 그래서 외분점도 알으라는 거예요. 외분점 공식 어렵지도 않잖아. 안 어려워요. 가운데만 빼면 되니까. 가운데 플러스 있던 녀석만 빼면 되니까. 얘네들 더했던 거 아니고 뺐던 거야. 얘는. 이렇게 곱한 거를 더했던 거 아니고 뺐던 거라고. 그러니까 외분점을 아는 애들이 훨씬 빠르다는 거지. 만약에 얘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얘도 해봐야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또 한 번 해서 또 방정식을 또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얘로 외분점으로 확인해 볼게요. 얘는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이게요? A에서 몇 가구 몇 만에 돌아왔어요? 한 칸 갔다 2칸 만에 돌아왔죠? 1대2 외분점이에요. 한 칸 갔다 2칸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끝은 여기서 맺는 거예요. 내분이든 외분이든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여기서 선분이라고 읽을 때 A, B 선분이라고 읽으니까 A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를 찍고 B에 도착할 때까지요. 그래서 한 칸 갔다 2칸이니까 1대2 외분점이고 1대2 외분점이 C2라고 했을 때 얘한테서 얘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7이고 이렇게 곱해서 0인데 빼는 거고요. 이렇게 곱해서 5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하필 얘가 음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되지 못해요. 근데 둘 다 찾아라 하는 문제도 많아요. C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좌표를 구해서 A, X좌표와 Y좌표의 합의 최소값은 혹은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다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처럼 하면 방정식도 2배. 이거는 그거 없이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산수만 질서 지켜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심 가르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친다 했잖아요. 외심 알아야 돼요. 밖에 있는 점,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 다 외심이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에서 내심만으로 줄여놓고 애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은 내심만을 이용하니까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냥 외심을 이용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알겠어요? 외심 개념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개념이 어렵지도 않아요. 외심도 외부에 있는 점이에요. AB 성분 외부에 있는 점. 내심은 AB 성분 내부에 있는 점. 그래서 내심, 외심. 그 차이인데 공식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인데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 연습해보자. 3-2번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마다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되게 빠른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계산 정확하고 빠르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먼저 비율을 만드는 게 1번이라 했죠. 하세요. 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빠른 친구들은 이미 나왔겠죠. 그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C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연장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내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AB 대 BC가 4대 1인 거는 찾았죠. 그럼 AB를 4칸으로 표현을 하세요. 하나, 둘, 셋, 4칸으로. 반 나누고 반 하면 되니까. 4칸으로 표시한 다음에 한 칸만큼 더 가면 돼요. B에서 한 칸만큼 더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이건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하지 않고 성분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연장선 위의 점 C라고 했으니까 C2가 되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C2의 좌표 알고 A의 좌표를 아는데 B를 몰라. 그러면 이건 외부를 이용하는 것보다 B가 내분인 걸로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4칸, C까지 한 칸만에 오는 4대1 내분점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A에서 B까지 4칸, B에서 C까지 한 칸인 4대1 내분점 찾으면 B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더한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고 1 곱하기 4를 해줘서 쓰는 거고 4 곱하기 2를 해주고 1 곱하기 11을 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5분의 2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 쓰는 건 이제 조금 적응이 되나요? 쓱쓱 그건데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림을 정하는 거가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거죠. 거부감이 있어 애들이. 그래프, 그림 이거에 거부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셔야 내가 할 계산이 편해져. 안 그려보고 그냥 하면은 잘 안 돼. 상상도 안 돼.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중점을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중점 관련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있네. 마름모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사각형의 중점을 활용하는 거.
모든 사각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사각형은 두 가지예요. 평행사변형이냐 마름모냐 두 가지만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였어요? 두 쌍이 각각 평행, 두 대각이 각각 같아. 그 다음에 한 쌍이 평행하며 길이가 같아. 이거였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가 중요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은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마름모도 나온다 했죠? 마름모. 여러분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죠? 마름모도 요걸 이용하면서 하나 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90도인데요, 쌤? 그건 이용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에서 이용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중점이 같다예요. 중점이 대각선에 있는 녀석의 중점이 같다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마름모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에요. 네 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우리는 약속하기를 A, B, C, D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요. A, B, C, D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A, B, C, D. 이거는 평면좌표에 고지못대로 점을 찍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 그냥 A, B, C, D 그리시면 되고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C점의 좌표, D점의 좌표 쓰십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과 얘네들의 평균이 같다로 구하는 거예요. 얘와 얘의 평균 M을 구해보자. 평균 어떻게 구하니? 얘랑 얘랑 더해서 2분의 4 더하기 1 그렇죠? 2분의 8 더하기 마이너스 1 한 게 뭐가 같다? 얘네들의 평균과 같다는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2 B 더하기 3 이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어차피 다 2일 거니까 결국은 X좌표의 합이 같다 정도로 기억해도 되거든요. 나중에는 빨리 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평행사변형 나오면 대각선에 있는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같아야 돼요. 이건 진짜 시간을 이만큼이라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어차피 중점이 같을 거니까 얘와 얘의 X좌표의 합이랑 얘와 얘의 X좌표의 합이랑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와 얘의 Y좌표의 합이랑 얘와 얘의 Y좌표의 합이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싶잖아. 우리는 시험 시간에는 진짜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거 나오면 아싸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같았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놔. 대각선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각각 같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것만 이용하면 얘는 끝나는 거죠.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더하기만 하면 된대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요. 괜찮죠? 알면 굉장히 빨리 풀 수도 있게 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중점이 공유돼서 그래요. 근데 평균을 다 2분의로 하니까 그게 맨날 똑같아. 그래서 결국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같다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야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마름모 있으니까 마름모 하나 풀어볼게요. 4-3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 아니면 마름모 이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는 똑같아야 되냐면 일단 대각선에 있는 녀석의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봐봐, 이거 마름모를 잘 그릴 수 있을까? 마름모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여기가 D예요. 아까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X좌표의 합이 같다라고 합시다. X좌표의 합이 얘는 A 더하기 2고요. 얘는 X좌표의 합이 B-2예요. Y좌표의 합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Y좌표의 합도 같죠. 여기는 쓸데가 없어져. 그러니까 식이 하나 나왔어요. 문자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일 거 아니에요?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던 조건으로는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뭐를 이용해야 된다? 마름모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웃하는 변의 길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죠. 이거랑 이걸로 하자. 숫자랑 문자 하나.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우리 AD 길이 구할 수 있죠? X 차이 제곱, Y 차이 제곱. 이거랑 요 AB 길이. 자, AB 길이도 구하는 거예요, 지금. AB 길이 이렇게 쓸까요? AB 길이를 구하는 거야. X 차이 제곱, Y 차이 제곱. 4칸 차이 나네. 그럼 4칸 차이 나는 거 똑같으니까 얘가 얘여야지. A 플러스 2의 제곱이 4면 되니까 A 플러스 2가 2던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A가 0이던지 A가 마이너스 4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줘놨죠. 맨 뒤에 보면 A가 음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가져와서 B 구하면 됩니다. B는 얼마다? 0이었네. B가 0이었네. 이래서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겠고, 우와, A 더하기 B가 0이에요?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내죠? 그럼 계산 틀렸다는 얘기네. A. 계산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지? X의 합. A 더하기 B 빼기 2. A 빼기 B. 맞고. 뭐 틀렸냐? X 차이 4칸, Y 차이 2칸. X 차이 A 플러스 2칸, Y 차이 4칸. A 플러스 2의 제곱이 여기 틀렸었죠? A 플러스 2가 2던 이게 A 플러스 2의 제곱 4 맞는데? A 플러스 2가 2던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던지 A가 마이너스 4 얘랑 더했네. 얘랑 더했지? 이렇게 더해도 답이 틀렸네. 지울걸. 지웠어야 돼. A가 음수라 했으니까 얘랑 더했어야 돼. 답은 마이너스 4예요. 틀린 게 답이 딱 틀려 있어가지고. 이 문제, 이 유형 이해하겠어요? 사각형이 나올 때 평행사변형 아니면 마름모가 나와요. 내분 관련돼서는. 근데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은 사실상 대각선에 있는 x좌표의 합이랑 y좌표의 합이 같다로 하시면 돼요. 알았죠? 뭐 중점 뭐 이런 것도 몰라도 나중에는 돼요. x좌표의 합이랑 y좌표의 합이 같은 이게 평행사변형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름모 조건에 추가되는 건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인데 니네가 구하기 제일 쉬운 변을 구하시면 돼요. 내가 이웃하는 변이라고 했으니까 양 옆에 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변하고 이 변이 쉬우면 이 변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네 변 중에 두 변인 거야. 이웃하는 모든 변이 같은 거니까. 알았죠? 제일 쉽게 나와 있는 두 변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수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쉽고 문자 하나 이걸 구하면 또라이죠. 문자 두 개씩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도. 근데 요거랑 연립하면 되긴 하는데 또라이 짓이죠. 그죠? 그러지 말고 제일 쉬운 걸로 선택해서 하시라. 이런 정도예요. 괜찮죠? 자, 필수예제 5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도형의 닮은 편에서 보면 봤던 도형이거든요. 도형의 닮음에서 여러분이 이 도형을 기억하나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이 있을 때 뭐가 성립하는가? 기억해요? 뭐가 성립하더라? 기억하는 사람. 뭐가 성립하죠? 알면 좋겠는데. 그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 젊은이들. 봐봐. 이거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비율 관계. 나이가 들수록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고딩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니까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땡땡을 보면 이 플라나리아 눈동자 플라나리아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 플라나리아 몰라요?
우리 때는 이걸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생물이 플라나리아예요. 칼로 이렇게 싹 자르면 머리가 이렇게 각각 생성돼서 머리가 두 개 달린 메두사처럼 그렇게 변신해요. 여기를 이렇게 칼로 자르면 꼬리가 이렇게 두 각각 생겨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머리 두 개, 꼬리 두 개 이렇게 되는 생물이거든요. 플라나리아가 이렇게 이분법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쪽 따로 세포가 자라나가지고 이게 한 마리처럼 되고 이거 반으로 딱 자르면 두 마리로 딱 돼요. 재생이래요. 이걸 보고 만든 만화가 막 그 옛날에 그 드래곤볼에서 피콜로가 팔 뽑았는데 팔이 슉 나오고 너무 옛날 사람이다. 아무튼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물이거든요. 아무튼 이 플라나리아 눈동자 여기가 플라나리아 눈동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거가 비율이 성립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게 소공식, 대포공식 이거랑 헷갈려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면 우린 요거가 막 길이들이 막 현란하게 여러 가지로 나왔을 때 뭐 a 제곱은 ce 뭐 이렇게 b 제곱은 be 뭐 이렇게 되고 뭐 h 제곱은 cd 되고 ab 곱한 거는 EH 뭐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요? 이건 좀 그래도 잘 기억하죠. 이건 소공식, 이건 대포공식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잖아요. 이거랑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뭘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죠. 뭘 배웠어요? 파푸스 정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랑도 또 헷갈려요. 그림이 약간 유사하니까. 이거는 어떤 식들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였잖아요. 식 간에 어떤 수들 사이에 관계가 딱 성립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땡땡을 보자마자 비율이 성립하는 거예요.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와 연장선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얘와 얘를 평행하게 그리면 이각이랑 이각이 동위각이고 이각이랑 이각이 엇각이라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B라고 했지만 여기도 B가 돼요. 그러면 크게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는데 간격 B가 A 대 B, C 대 D가 돼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가 됩니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가 없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봐. 각의 이등분선의 끝에서 양 방향으로 두 번 나갈 건데 긴 길이 대 짧은 길이,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에요. 자, 긴 길이 대 짧은 길이,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에요. 이건 그나마 안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나? 여기서는 이것도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거거든? 뭐 대 뭐가 뭐 대 뭔지 기억해요? 이것도 기억하니? 이게 좀 헷갈릴 것도 그치? 이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와 평행인 선을 여기다 그려서 평행한 선을 그려서 얘와 얘가 동위각, 얘와 얘가 억각,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가 B고 여기도 B야.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A 대 B는 2 대 D가 되는 관계였어. 기억이 나요? 다시 우리는 암기만을 목적으로 갑시다.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암기만 하면 돼. 암기만. 제발 외우기만 하면 돼. 각의 이등분선을 가로지르는 선 끝에서 아까랑 똑같죠? 각을 이등분하는 선 끝에서 두 방씩을 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꼭지점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긴 길이 대 짧은 길이는 A가 길고 B가 짧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얘 빼고 꼭지점이 어디밖에 안 보여요? 여기랑 여기밖에 안 보이죠. 긴 길이 대 짧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각 꼭지점으로 이렇게
뭐 레이저를 쏜다고, 레이저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거미줄? 아, 거미줄도 직선이잖아. 아무튼 이렇게 대포를 쏜다고 했을 때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안 헷갈리고 외워야 돼요. 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잊을만 하면 또 나와요. 삼각함수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할 때 또 한 번씩 또 등장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땡땡을 보면, 우리가 땡땡을 보면 뭘 기억해라?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어떤 는, 등식, 물론 이것도 등식이지만 뭐 어떤 계산이 돼서 는이 되는 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은 몇 대 몇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 비율은 어떻게 된다? 저 각을 이등분하는 선 중간에 두고 끝에서 두 방씩. 알았죠? 그럼 안 까먹을 거야. 자, 문제에서 해보죠. 요까지 하고 쉴게요. 이거 하고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 정확하게 그림을 평면좌표에 그리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좌표만 나와 있어도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 그리면 돼요. A, B, C 그려놓고 각 A를 2등분한다 그랬어. 각 A를 2등분한다 했구나. 이렇게 그랬을 때 이 D점의 좌표를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나는 D점을 내분점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여기가 몇 대면 내분점인지를 알면 D를 한 방에 구할 거거든. 계산 한 번만에 구할 거거든. 그러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긴 길이가 얘니까 긴 길이가 얼마니 봤더니 x차이 6칸, y차이 8칸, 우와 6대 8대 10이었어. 여기는 x차이 몇 칸? x차이 3칸, y차이 4칸, 3대 4대 5였어. 그러니까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러면 요게 1대 2 내분점을 찾는 거예요. 끝. 됐죠? 1대 2라고 써놓고 여기 써있는 김에 D점을 찾자. 1대 2 더했어요. 1대 2 더했고요. 1, 7은 7,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2는 2. 계산하면 3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끝 되는 거예요. 됐죠?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면 기억하면 돼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 괜찮지 않아요? 내분점을 이렇게 응용해서 낸다는 거예요. 자, 한 문제 풀고 쉴까요? 아니면 쉬우고 풀까요? 어떻게? 쉬었다 풀게요. 쉬었다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